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설희종입니다. 저 역시 전 지금 다시 할게요. 전지금이구나. 말해요? 전지금? 전지금을 시작해야 되네. 다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설희종입니다. 전 지금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지만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중고교 시절에는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그것들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몇 년 선배로서 좀 제 진학 이야기가 여러분이 진로 고민을 함에 있어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체대라고 하면 그냥 체육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 관련 과도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 체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체육교육학과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체육이나 스포츠 경기까지 넓은 뜻의 신체 활동을 의학면에서 연구하는 스포츠의학과, 또 학교 체육 이외에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체육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체육학과, 또 그 밖에도 스포츠 산업과 생활체육학과, 스포츠 레저학과 등등 다양합니다. 그중 제가 다니고 있는 체육교육학과는 위에도 말했듯이 훌륭한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 안에 속해 있는 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체육교육과답게 평소에도 실기 과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과목 이름이 축구, 농구, 배구, 캠핑 및 하이킹, 수영 이런 식의 과목이 있는데 정말 수업 시간에 운동을 배워요.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수영이면 수영 이런 걸 합니다. 해당 종목의 뛰어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운동 기능과 운동 지도법들을 배우는데 평가 역시 실기로 치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때는 이제 남들처럼 막 노트북이랑 막 책상 모르겠어 대본을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래도 체육교육과답게 평소에도 실기 과목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제가 곡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됐어요? 네.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너무 어려운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설희종입니다. 전 지금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중고교 시절에는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평소 다른 대학생과 같이 노트북이나 공책 이런 거 들고 다니기보다는 좀 이제 트레이닝복이랑 운동화 이런 거 챙겨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좀 운동만 많이 하고 싶은데 점점 막 체력은 줄어들고 그냥 일반 수업만 늘고 이래가지고 불만이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저희 체육과에 오면 좀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4년 내내 실기 과목만 배우느냐 하면 또 아니죠. 저희 필기 과목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어떤 걸 배우느냐 하면 운동선수를 지도할 때나 일반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때 큰 요인 중 하나인 운동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 배우는 스포츠 심리학, 그 사회 속의 스포츠의 역할과 스포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배우는 스포츠 사회학, 또 운동을 할 때 투적 동작할 때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지를 배우는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배우는 스포츠 경영학 등의 필기 과목들로 배웁니다. 또한 저희는 체육교육학과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학과 사범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좀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나 나타나는 교육 현상에 대해 또 배우기도 하고 교육의 원론적인 이해를 위한 교직 과목들로 함께 배웁니다. 사실 초중고 내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랬던 정도고 전문적으로 운동을 제가 배운 경험도 또 엘리트 선수를 하는 경험도 없어요. 저 역시 평범한 일문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그냥 국어 시간에 관동 배우고 수학 시간에 삼각함수 배우고 이런 여러분과 비슷한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체육교육학과도 제 관심이 없었죠. 처음에는 원래 수학교육과를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흥미가 있고 제가 잘하는 과목이 수학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되게 수단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제 해석에 따라서 너무 답을 맞추기도 어렵고 좀 풀이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반면 수학은 문제 해결 방법만 명쾌하게 따라가다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늘 하나의 답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이 매력을 다른 학생들도 느낄 수 있게 제가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2 때 본격적으로 문과, 이과 선택을 하잖아요. 저는 이과를 갔죠. 수학교육과 가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수학교육과 가려면 수학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리, 화학, 생물 이런 식으로 과학 과목도 잘해야 되는데 저 과학은 영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었어요. 흥미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했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신이 바닥을 기었죠, 점점. 또 결정적으로 포기하게 된 이유는 사실 고1 때까지의 수학은 좀 잘하고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고2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과 수학을 배우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 느꼈죠. 내가 잘못 택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내가 원하는 학과고 뭐고 안목고시나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서울에서 쭉 살아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은 뭐 꿈도 못 꾸는 그냥 뭐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갈 것 같았죠. 그렇게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친구가 어디 스포츠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스포츠 클럽 강사, 강사 선생님한테 제가 운동을 더 해서 너는 체육과에 진학하면 어떠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체육학과는 정말 완전히 운동 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가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특기생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은 정말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저도 좀 나름대로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한 번쯤 뭐 도전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마음을 흔든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체육교육학과에 가가지고 중등 임용고시를 보면 학교 체육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위에도 말했듯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좀 막연하게 교사라는 직업에 선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는 실제로 접하는 게 세계가 딱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교실을 지배하고 가장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역시 아무래도 교사겠죠. 수학 교사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또 가르치는 체육교사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지금은 다르지만 제가 갈 때만 해도 전략만 잘 세우면 내신을 안 보고 수능과 실기로만 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내신을 기웠다 그랬는데 내신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달콤한 말로 다가왔죠. 지금 점수는 좀 부족하지만 수능 공부 좀 더 하고 또 실기 열심히 하면 제가 이제 평소에는 꿈도 못 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을 끌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수학교육과에 진학해서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부모님들처럼 저희 부모님도 제가 공부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예체능 한다고 하면 좀 사실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몸을 쓰는 건데 젊을 때는 뭐 어쩌지 한다고 쳐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물어보면 좀 막상 저는 또 할 얘기가 없기도 하고 또 틀린 말도 아니고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집안이 그냥 공무원 집안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은연중에 부모님이 좀 공부해서 그냥 공무원 해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좀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제가 공부하다가 예체능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좀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어떤 이야기를 접했어요. 디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만화인데 불이랑 연애를 하는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위에서 물어봐요. 소녀한테 너 불이랑 어떻게 연애를 하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불은 생물이라고. 사람은 불과 마찬가지로 뭐 음식을 먹고 몸속에서 연소시켜서 살고 있으니까 인간 몸속에 불이 깃들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몸속에 피어진 그 생명의 불을 태우다가 언젠가는 꺼지는 거죠. 사람이. 성냥불이 탔다 꺼지는 몇십 초와 인간의 수명이 80년. 이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난다 생각하지만 영원에 가까운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두 가지 불 모두 별 차이가 없는 같은 레벨의 존재라고. 그래서 나는 같이 불이랑 연애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좀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제가 딱 마음에 박힌 단어가 있었어요. 영원에 가까운 우주의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머리 싸매고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도 우주 차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리 큰 고민이라도 심각성이 좀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영원에 가까운 우주를 생각하면 지금 뭐 존재, 인생, 고민 뭐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작아지잖아요. 어차피 이건 뭐 우주에서 보면 큰 문제도 아닌데 일단 말해봐야지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죠. 부모님이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로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따라 조사해 보시고 좀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고3 때 이제 인과에서 문과로 전과하고 체대 입시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우리가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하게 되어가지고 걱정이 앞서고 좀 꿈을 실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현실은 부딪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목표가 생기니까 생활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뭐 수능 공부 안 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원하는 학과가 정해지니까 그 성적의 목표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 약 1년 뒤에는 결국 제가 원하는 체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좀 주위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상담을 할 경우에 사람은 놀랍도록 객관적이고 냉철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일 내 고민이 아니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든 뭐 나에겐 리스크가 없고 그에 따라 그만큼 편해지고 좀 쉽게 이성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성적으로 바뀌면 좋은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해주죠. 하지만 그렇게 친구 고민을 잘 들어주다가도 이게 막상 내 일이 닥치면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해요. 한 치 앞을 못 보고 비이성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과 문제를 그 자체로 분리시켜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엮어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딱 한 걸음만 뒤에서 더 쿨하게, 좀 더 말하면 뭐 우주적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민거리를 바라보고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걱정이나 고민을 할 때 딱 한 걸음만 뒤에서 그 걱정거리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문제일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어떤 고민을 맡았을 때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